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열어놓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기만 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뜨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로도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리 증시는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전날 급락했었던 엔터와 2차 전지 업종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내내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물량을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며 0.6%가량 오른 748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달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3.7% 상승으로 소폭 둔화했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0.7%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에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강한 소비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중에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인데요. 자, 10월에 포착해 주셨던 에코플라스틱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마치면서 22% 가까운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13%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월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10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번 주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나오려나 싶고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들고 지수가 무너지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밀키트 종목들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를 새롭게 열어줄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고 10월도 이제 이 거래에만 남겨두고 있는데 10월 마무리 잘하고 11월은 더욱더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10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11월이 다가오면 그래도 뭐 하나의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힘찬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미리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과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 남은 6시간 동안의 투자 전략은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상세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손쉬운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시장 마감 후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다시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11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근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됐었고요. 네. 우선은 동결로 보는 게 좀 가장 유력한 시각인 것 같은데 자, 멘토님 저희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될까요? 네, 이번 주 FOMC 일정과 애플 실적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FOMC는 우리가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하게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 또한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시장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애플을 비롯한 일라이 릴리라든지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 또한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지난주에 이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런 실적 발표를 이끌어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아마존 실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봤던 것처럼 기업이 후퇴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매출의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이런 밸류적인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성장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의 이런 투자 심리 또한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이번에 일라이 릴리라든지 대한민국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실적이 뒤편으로 후퇴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후퇴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 미국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좀 유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보는 한 주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10월 한 달 굉장히 힘든 시장을 저희가 잘 버텨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또 2300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금요일에 조금 상승의 분위기가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만큼 새로운 분위기를 기대해 보고 싶은데, 멘토님 이번 주 증시는 좀 반등에 성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10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10월이라는 건 힘든 고비를 좀 지나가는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번 10월 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봉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의 현재 주봉입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이후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쯤 강행을 할까? 이런 포인트로 이 증시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꺾인 이후 최근 들어서 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멈춘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팬데믹 우려가 좀 사그라들고 이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들로 최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국내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코스피 이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시면 현재 주봉상으로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 5주, 6주가량 사이에 11%가량 정도 이렇게 하향 조정을 좀 받은 그런 구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지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이 지수를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 구간 내에서 이전 조정 구간을 이전 지지 구간을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윤수리 멘토의 지지 구간이라고 체크해드리는 구간은 현재 2170구간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전에 단기적으로 2250구간까지도 한 번씩 조정이 지지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 2250에서 이제 1170구간 이 사이 구간만큼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2250 그리고 2170 구간을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2400 구간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2500 구간까지도 좀 반등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나 혹은 이런 견조한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 그렇게 하향 조정을 많이 입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최근에 낙폭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지금 6거래일가량 지금 6주가량 한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뭐 929구간부터 시작해 지금 748구간까지 거의 한 22%가량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이 최근에 뭐 2차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대부분의 이 기술 상위 기술주들이 낙폭의 흐름에 직관적으로 좀 데미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독 이 포트상에서 뭐 2차전지나 지금 반도체라든지 IT 종목들을 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 될 수 있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수의 650구간까지도 한번 이전 저점 대비까지 하향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바라볼 때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적어도 좀 지지를 해주고 가는지 적어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구간까지도 이렇게 낙폭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까지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한번 지수를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지수가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가 제일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멘토님이 이렇게 지수 차트와 함께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장중 시장 흐름 따라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도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한 통 샵 3989를 받는 번호에 입력해 주시고 내용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 통해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흐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리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한주라이트 메탈 자동차 부품 주고 굉장히 그 경량화와 현대차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당일에 또 바로 1차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1위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전문가님, 자, 우선은 1차 목표가 5,170원 제시해 주셨고 장중에 5,24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희 2차 목표가 향해서 이 종목 더 달려가봐도 좋을까요? 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1차,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아직 미지수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주 라이트 메탈의 일봉입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죠. 네, 바로 이날이었는데, 자, 10월 26일 목요일 날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고 이렇게 금요일 날의 상승 흐름을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한주 라이트 메탈의 투자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의 이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전에 이렇게 꼬리를 다는 이런 강한 장대 양봉들이 출현된 구간, 이렇게 첫 매수세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뚫고 일어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여 좀 흐름이 나타났다. 이 부분들이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한주 라이트 메탈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이유, 한주 라이트 메탈은 이 종목이 이 강한 장대 양봉의 캔들, 이 발생된 이후에는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즉 하이퍼캐스팅을 비롯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상당히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가 많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한 번 더 바닥에서 캔들이 상승 흐름에 이끌어낸 이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단기간으로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이 캔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발현된 이후 이렇게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는 좋은 자리, 한주 라이트 메탈은 지금 이 자리가 이 다음 이 상승권이 바닥에서 뚫고 올라온 장대 양봉이 다시 출현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무섭게 바로 당일날 이렇게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인 이 5,000원대 구간과 5,250원대 구간을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올라온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주 라이트 메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했을 경우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많게는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런 단숨에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물론 현대차 관련주들의 현재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 속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런 장비주들, 부품주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주 라이트 메탈 또한 수주에 대해서 4천억 규모의 적극적인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주 라이트 메탈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경기 소비재 같은 섹터들의 강한 힘을 몰아줄 때까지는 우리가 짧게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차라리 또 한 번의 이런 한주 라이트 메탈의 장대 양봉에 대한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 구간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구간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구간 내에서 짧게 대응을 해보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보유라든지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건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왜? 지수나 현재 섹터들의 움직임에 데미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주 라이트 메탈 이렇게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한 주 라이트 메탈 중간 점검까지 짚어봤습니다. 당일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도달이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시가 대비해서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이제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해 보면서 금요일에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날 바로 수익 챙기시고 또 오늘은 저희 새로운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라이트 메탈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사실 멘토님이 지난주에 한 주 라이트 메탈 얘기하실 때는 그 전날 현대차의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었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기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관해서 계속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지켜볼 수 있다고 가져오시는 걸까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나 사실 배달은 형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배달은 형제의 역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주들이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을 오늘 준비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또한 웬 플라스틱 기업을 가져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이런 산업이 발달을 하고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차들의 횡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중동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발판들을 마련을 해 놓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7조 원 규모의 지금 현재 사우디에 이런 현재 공장, 현대차 공장 또한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 빈살만이라든지 지금 사우디 쪽 관련된 이슈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이 현대차라는 현대차 그룹주라는 이 자동차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중도까지 진출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런 중동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현대차 시장이 모멘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실적 또한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실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글로벌하게 사실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지금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가 된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차의 이런 행보들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지금 이런 하나의 촉매제가 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독보적인 성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만한 포인트로도 이제 기아차 또한 실적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포인트에는 결국에는 전기차, 친환경차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뒤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들 또한 이렇게 이 친환경 차들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저가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자, 일단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 친환경차 사업 부분들의 전년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죠. 지난 2022년 3분기 대비 실적이 23%가량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그린카 이런 우리 산업들의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말고도 친환경차들의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수주에 이런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네. 너무 이렇게 좋은 기대하고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품주들, 장비주들, 현대차 그룹주들의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 하면 예전에 한창 좀 수소차 이슈가 있을 때 네.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서 최근에는 좀 계속 저희가 전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소차가 사실 좀 굉장히 잠잠했거든요.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에 이런 산업용 플라스틱을 코오롱 플라스틱이 현대차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화면에 보게 되시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이런 안전벨트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 부품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헤드랜턴, 헤드랜턴이나 혹은 이러는 뭐 대표적인 뭐 대체적인 이런 자동차 부품들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부품들에도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플라스틱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한 뭐 하나의가 아니죠. 정확하게 뭐 자동차와도 애초에 좀 밀접성이 강한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뭐 수출 통제에 당했던 품목들이 뭐 상당히 많이 뭐 있었는데 그런 친환경 소재들, 친환경 플라스틱 부품들 또한 양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대체적으로 이런 뭐 플라스틱 기업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한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진행이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네. 겉은 플라스틱이지만 결국에 속은 이렇게 현대차로 꽉 차 있는 그런 코오롱 플라스틱 네.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 또다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들을 이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은 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적기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기업 분석 내용 먼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트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지수가 조금 더 이 종목의 주가가 상방으로 트여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명은 우선 트윈이고요. 보니까 AI 검사기 관련된 제조를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이 트윈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최근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트윈이라는 기업이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 대부분 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저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길래 이름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트여 있는 종목, 네.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은 사실 뭐 이질감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기업 자체는 전혀 이질감이 있을 그럴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윈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트윈이라는 기업은 이 검사기를 이렇게 AI 검사기를 영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AI 검사기가 왜 도대체 이런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AI 의료기기 사업의 최근 건강보험의 첫 적용 이런 내용들로 이 AI 의료기기가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윈이라는 기업이 AI 이 장비들, AI 의료기기 장비들을 검사하는 장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아직 트윈이라는 기업은 거기까지는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유수리 멘토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로 AI 의료기기가 지금 실제로도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최근 들어서 이 AI 검사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이 AI 검사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한 이런 검사 식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식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투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를 기대해보면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AI 검사 소프트웨어가 뭐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해서 뭐 검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업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들은 거의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러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뭐 제약, 의료기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에서 이 AI가 검사기로 선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 이 제조업 산업별로 이 검사기 AI를 활용한 이 수율을 낮추고 불량품을 검출해내는 데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AI 소프트웨어인 이 투임의 이런 검사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량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동차는 찍힘, 갈라짐, 뭐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을 AI 검사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물질, 불량품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기업의 데미지까지 큰 폭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불량품, 뭐 실질적인 포장지 구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외관,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해주고 있다. 뭐 제약 산업에서도 뭐 약을 선별하고 뭐 약이 깨졌는지 병이 깨졌는지 이 변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이런 내용들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철강, 2차 전지, 뭐 전자부품, 뭐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대부분의 수율을 낮추고 불량품 검출을 하고 이런 더 나은 제품들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 AI 소프트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뭐 투임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런 불량품 검출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다고 뭐 앞으로 눈여겨보지 말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임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투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명은 트윈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검사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자동차라든지 뭐 제약, 식품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기업에 만들고 있는 제품의 중요성,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트윈의 발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이 트윈의 가격 전략 까지도 멘토님과 차트 설명과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밀키트 종목들 잠시 후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짚어주실 예정이지만 장중에도 멘토님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투자 전략 메시지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내용 참고하셔서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메시지 한 통 저희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오후 4시에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30일 월요일 오늘 시장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45초 지나고 있고요. 양지수 우선은 보합권 내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정도 내리면서 다시 한번 2300선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지수 22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749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로 우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0억 정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양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선은 순매수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에서 제습기 테마를 가장 강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니아가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마쳤었고 오늘장에서도 현재 22%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유 위니아 그룹 계속해서 회생 절차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항공주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결합 관련된 소식들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장 아시아나항공 13% 가까운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주가는 19,7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윤수림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 최근 차트상 흐름을 보신다면은 계속해서 좀 캔들이 위아래로 길게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우선은 7,870원 선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멘토님 우리 코오롱 플라스틱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현재 자리 어떤 위치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의 자세히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늘 시가가 음봉으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방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코오롱 플라스틱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 관련된 이런 현대차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코오롱 플라스틱의 현재 움직임은 이러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렇게 한 줄 라이트 메탈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캔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상승 캔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양음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 대비 매도세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현재 위치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현재 시가인 8,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어디 구간까지 우리가 한번 매수가는 밴드 범위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7,800원 구간 금일 시가부터 저가 구간까지 금일 시가부터 저가 구간까지 기간인 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7,800원대 구간은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8,500원 구간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인 1차 목표가가 되겠죠.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8,500원이 현재 1차 목표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2차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8,770원 구간인 이전 고점 구간 이전 이런 강한 상승 캔들이 나타났던 고점 구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을 때 9,900원 구간 완전히 최종적인 단기 저항 구간까지도 한번 살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오롱 플라스틱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 자리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현재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7,8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 8,500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종목 트임에 대한 타점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멘토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장된 지 지금 2년이 되지 않은 종목인데 그 상장 초반 이후로 지금 굉장히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정말 지금 저렴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1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트임 지금 진입해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임의 이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최근 주봉의 움직임입니다. 주봉입니다. 자, 일단은 상장 초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이 구간을 한번 중요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이런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모멘텀으로는 이 구간들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또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종목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트임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고가 구간부터 시작해 저가 구간인 12,700원부터 시작해 12,5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1,500원 구간 11,500원 구간이 첫 번째 이 종목의 이렇게 기준 이탈 구간이 되겠죠. 자, 11,500원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 이 11,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고 향후에 1,700원 구간 마지막으로는 뭐 만원 구간까지도 뭐 빠질 일은 없겠지만 그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종목의 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입니다. 물론 거래량의 힘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전 구간 대비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임이 조심스럽게 AI 섹터의 힘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1차 13,000원대 구간, 그리고 2차는 최종적으로 이전 고점이며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14,000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의 특성상 꼬리가 굉장히 좀 깁니다.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는 무작정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시세를 본출을 하고 다시 꺼지는 경향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종목의 기준대로 대응을 하되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고 아주 많이 1차 목표가에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2차 목표가까지 단숨에 도달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종목,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대응을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트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트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는데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잘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1,500원 이탈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목표가로는 저희가 14,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과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드렸지만은 장중에도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운수대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얘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자면은 지난주 목요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장비 기업이죠. 워트가 오늘 장에서 17%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가 열리고 여기서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에 대한 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유 관련주인 흥구석유 혹은 금 관련주 엘컴텍 같은 종목들의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멘토님 오늘 우리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자세한 오늘 장 초반 대응 전략 그리고 장 초반 특징 주들 한번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워트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 최근에 이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워트의 역할은 바로 이 반도체 습식 장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상장 구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 종목이 과연 상승 흐름을 직관적으로 좀 이어갈 수가 있을지 현재 시장에서 워트가 상장하기에는 IPO 시기가 조금 이렇게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갈 곳이 없다. 지금 시장에서 마땅히 수급에 힘을 몰아줄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다 보니 현재 이런 워트와 같이 신규 상장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자, 신규 상장주들이 단기적으로 음봉 이후에 빠르게 양봉의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이 워트의 이 움직임은 상당히 좀 투기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현재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 하지만 이 종목이 움직이는 불투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워트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또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돌파 흐름을 이끌어내는 캔들을 보여줬는데, 자, 아시아나항공의 특징은 현재 이전에 이 가장 강한 상승 캔들이 이끌어냈던 구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캔들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어온 거래량 대비 현재 거래량을 뛰어넘고, 현재는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고 상승폭 또한 이전 상승 흐름을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인데,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이사회를 앞두고 지금 화물사업부의 매각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뉴스 기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런 뭐 이슈를 동반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슈가 마땅한 상승 캔들의 이런 흐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볼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또한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이슈가 반영이 되었죠. 이렇게 제약바이오 치료제 이슈뿐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중국 폐렴 관련된 그런 이슈들 또한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바이오는 지금 뭐 굉장히 이런 내용들 사이에서 이렇게 개별성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캔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장중 발현이 되는지 현재 위치상에서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이전 고점 구간, 이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고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바이오의 기세가 오늘 시장에서 갈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클리노믹스 또한 동일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임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개별 이슈죠. 개별 이슈로 이런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승 캔들을 조금 더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네트 CBDC의 지금 정부에서 CBDC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이슈가 더 발현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금일 이런 상승 캔들이 나타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네트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오늘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일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뭐 추가적인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이런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이미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AI 검사기를 연구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의 이 기업에 하고 있는 일이 산업의 확대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명은 트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도 두 가지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한 주도 또 운수대통하는 한 주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